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0.2% 정도만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 또한 0.49% 정도로 소폭 하락하면서 354.11달러로 마감하였는데요. 어젯밤에 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멤버십분들께 분석드린 것처럼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상 350달러에 풀옵션이 많이 잡혀있어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여기 360달러에 콜옵션이 많이 잡혀있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362.5달러, 365달러, 그리고 370달러까지도 콜옵션 갬마 수량이 이렇게 빼곡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360 이상부터는 하방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처럼 주가가 360 이상 올라가면은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가고요, 350 이하로 하락하면은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주가를 띄웠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 대항에 크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340달러대에도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세력들이 이렇게 옵션을 통해서 빼곡하게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인지라 특별한 호재가 갑자기 잡히지 않는다며야 이 범위가 뚫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조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세력들은 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놓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지표로 이미 제가 오늘 낮에 공유를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 또 테슬라 미날 업데이트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하니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안 그래도 넵콘 3주년으로 네이버 측에서 50%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특별하게 서두르지 않았었던 이유는 옵션 측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펀더멘탈 관점에서 특별히 개선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이 지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빨간색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25년 2분기 단기 순이익 컨센이고요. 파란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두 개가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매수하기에 타이밍 좋을 때에는 주가가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을 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340달러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에도 잠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였고요. 지금은 다시 그러진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애널리스트들은 25년 2분기의 단기 순이익이 0.75달러가 될 것이라고 평균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24년 4분기 실적이 못 나오면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 흐름에 따라 결국 테슬라의 주가 또한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빨간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주가 또한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향 조정이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 또한 조정이 좀 더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빨간 지표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조심해야 하고요. 반대로 빨간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에서도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제가 멤버십 분들께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에는 특별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정작 테슬라가 하락한 틈을 타서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로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은 지금 이미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의 로 데이터의 경우는 매주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월가 있는 기관들 1844여 개가 테슬라가 하락했을 때 최선을 다해 매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매집한 기관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을 보고자 여기 초록색인 Number of New Institutional Buyers의 데이터 또한 제가 확인했는데요. 테슬라를 한 번도 사지 않은 새로운 908여 개의 기관들이 테슬라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관들의 숫자 또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를 이제 막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지션을 처음에 잡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며 기관들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이들의 개입은 테슬라의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여기 주가인 남색 또한 상방압력을 받기 마련인데 언제 기관들 세력이 투자한 대로 올라갈지는 시장의 마음입니다만 과연 수렴을 해나갈지는 잘 지켜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리스크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매크로 지표를 보고자 하는데요.
매크로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금리 인하의 여부이고 금리 인하의 여부는 인플레이션 경과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CPI에 대한 분석을 매번 선행적으로 공유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CPI가 3.0이 나왔는데 이렇게 CPI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CPI를 선행하는 수치 쪽에서 전부 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CPI를 선행하는 수치로는 여기 US Empire State Manufacturing Price Paid가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있고 캔사스시티 등이 있는데 이번에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56.5를 갱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4.7이었는데 56.5가 되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 말인즉슨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필라델피아 페드와 캔사스시티 또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CPI 또한 더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자재는 크게 구리와 원유가 있는데요. 일단 구리의 경우는 장기간을 쳐서 잡힌 이 컨솔리데이션 패턴에서 완전히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높게 상승해서 조정이 이렇게 잠깐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 트렌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야 구리값은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냐 마냐는 정제 마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높다는 것은 원유를 가솔린이나 중유 그리고 항공유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유 수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파란색인 정제 마진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2024년 4분기에는 이렇게 계속 낮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드디어 브레이크아웃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24년 4분기 동안 계속 약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인 WTI 유가 또한 65달러에서 70달러대에 머무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정제 마진이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갭 부분은 조금 잘못된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이 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은 컵 앤 핸들 패턴에 따라서 올라간 상태이고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유가 또한 최소 75까지는 따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가장 최근 드론이 카자흐스탄이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캐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티엄을 이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약 30%의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복구한 데만 해도 무려 2-3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인데 이 말인즉슨 안 그래도 지금 오펙의 8개 국가에서는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공급되는 원유의 공급량 30%가 2-3개월 동안은 중단이 되면서 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량 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에서 폴라 볼텍스가 잡히면서 10번째로 강력한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3월까지도 추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겨울이 왔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고량은 바로 중유의 재고량입니다. 지금 중유의 재고량은 5년 기준 올타임 로우에 위치할 정도로 재고량이 이렇게 적은 위치에 있는데요. 겨울이 왔으니 사용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올타임 로우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유가 내려가면은 이 재고량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정제소에서 원유를 사서 정제를 해야 하는 것이니 원유가 평소보다 더 빨리 소진될 수 있고요. 원유 재고량이 소진이 되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으니 추위는 천연가스는 물론 유가 상승 이벤트이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이벤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해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멤버십분들 상으로 뜻하지 않는 호재라는 이름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미리 남겨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은 마찬가지로 옥시젠탈을 통해서 해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인플레이션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밤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로 멤버십 분들께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드리겠고요. 지금 안 그래도 넵콘 3주년 기념으로 50% 할인 행사가 딱 10일 동안만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